안녕하십니까. 클라우드 솔루션 전문기업 유플렉스 소프트의 신준식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올해로 창립 9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올인원 DC, 올인원 DV, 스마트 교시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컴포넌트 1을 도입하게 된 계기는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주요 니즈가 공정의 실적 데이터의 다양한 시각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단내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본 도구로는 이러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가 없었으며, 특히 보고서 처리 부분은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많은 어려움과 고비용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넷에서 제공하는 레포트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용을 했는데요.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보고서 한 개를 작성하는데 꼬박 8시간 작업하면 한 개의 보고서를 만드는데, 그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저희가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수정에도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어 저희가 보고서 부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툴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제품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고객의 니즈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객의 니즈를 저희가 빠르게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고, 무엇보다 개발자들이 기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던 개발 기간이 많이 단축되었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많이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단넷 컨퍼런스 2022 발표자 김영원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에 제 웹팩과 타입스크립트, 사스를 적용하는 방법을 발표드릴 계획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은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이 되지만 발표 시간에 제한이 있어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못 드려요. 그래서 이제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하단에 보이시는 블로그 주소를 참고해 주세요. 질문도 여기 블로그 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빠른 시일 내에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단넷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제 단넷 6를 설치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비주얼 스튜디오가 설치가 되어 계셔야 되고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21을 설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실 때 이제 워크로드라고 해가지고 특정 플랫폼에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을 모아둔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패키지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ASP.NET 및 웹 개발 패키지랑 Node.js 개발 패키지를 선택을 해주세요. 이제 기본적인 이제 개발 환경 세팅을 시작을 할 건데요. 먼저 이제 블레이저 그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 하셔서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앱이라고 하는 기본 템플릿을 선택을 해주시고, 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면은 지금 화면과 같은 게 등장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템플릿에 설정이 되어 있는 이제 파일들을 보시면은 패키지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계시고, 그 다음에 ww root라고 하는 스태틱 파일, 이제 배포할 때 그대로 배포가 되는 파일들이 있는 경로 폴더가 하나가 있어요. 거기서 좀 중요한 게 index.html 같은 경우가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는 진입점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폴더들 같은 경우는 그냥 레이저 파일 저장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이저 앱 프로젝트에 CS 프로젝트라고 하는 파일을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SDK 프로젝트 스타일로 되어 있고, 여기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로 선택이 되어 계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 템플릿 만든 걸 그냥 그대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이런 커맨드 라인 창 하나랑 그 다음에 브라우저가 바로 실행이 되시면서 여기 커맨드 창이 있던 주소대로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주소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브라우저가 안 뜨셨다고 하시더라도 여기 경로를 입력하시면은 템플릿으로 빌드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설정하셨으면은 기본적인 프로젝트 시작 준비가 되신 거고, 이제 웹팩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팩 같은 경우는 이제 Node.js하고 npm이 필요를 해서 Node.js 설치되어 있는지 터미널 명령어로 입력해 주셔서 한번 버전 확인해 주시고요. 지금 노드 버전이 만약에 12 하면은 발표에서 말한 사항들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웹팩 5 같은 경우가 이제 Node.js 10 버전 이상만 지원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터미널의 경로가 좀 중요해요. 경로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이제 그 발표하는 거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로를 무조건 프로젝트 루트 경로로 설정을 해주시고 ls 명령 한번 치셔가지고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서 터미널에 npm in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통해서 패키지 JSON 파일을 생성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보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엔터 눌러가지고 그냥 진행했어요. 그렇게 완료를 하니까 여기 패키지 JSON 기본적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웹팩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npm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데 웹팩이랑 웹팩 CLI, 웹팩 데브 서버를 이제 터미널에 입력해서 설치를 해주시고요. 설치가 완료되시면은 패키지 JSON 파일에서 이제 dev 디펜던시로 설치한 3개의 패키지가 등록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각 패키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인 웹팩 그 패키지 같은 경우는 웹팩 핵심적인 코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 CLI는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랑 상호작용을 위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 데브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 마지막 부분에 할 릴로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그때 필요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JSON에 한 가지 스크립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이제 빌드라고 하는 스크립트로 웹팩 커맨드를 실행하는, 그리고 모드는 프로덕션으로 설정을 하신 커맨드를 이제 입력해 주세요. 파일에. 그 다음에 이제 웹팩 설정들을 세팅하기 위해서 웹팩 config JS라고 하는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에 생성해 주세요. 그리고 그 파일의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엔트리 같은 경우가 진입점, 메인 함수와 같은 진입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같은 경우가 약간 중요한데 경로가 반드시 ww 루트로 그 번들링한 아웃풋이 나가도록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파일 네임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프로젝트 이름이랑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설정된지 확인하기 위해서 npm run 빌드를 터미널 명령어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성공적으로 완료가 됐으면은 successful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번들링이 끝난 블레이저 앱.js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index.js에 아무것도 아직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이 파일 열어봤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은 웹팩 관련된 부분 설정 완료하신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타입스크립트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타입스크립트 웹팩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npm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 패키지랑 그 다음에 웹팩에서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해석할 수 있는 로더, 이 패키지를 설치를 해주셔야 돼요. 설치를 해주시면은 당연히 패키지 JSON에 등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스크립트 빌드할 때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tsconfig json이라고 하는 파일을 프로젝트 루트 폴더 밑에 이렇게 생성해 주세요. 안에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좀 중요한 게 exclude를 꼭 해주세요. 요거 노드 모듈까지 이제 컴파일하면 안 되니까 요거 설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URL 같은 경우는 tsconfig 파일이 있는 곳을 기점으로 할 수 있게 현재 폴더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웹팩이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해석할 수 있게 모듈을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웹팩 config.js 파일을 여시고 거기 안에 이렇게 모듈을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요거 테스트가 이제 그 확장자, 이제 어떤 파일이 TS 로더로 해석이 될 건지를 이제 정규 표현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엔트리를 좀 바꿔주셔야 돼요. 이제 원래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JS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돼 있었는데 타입스크립트로 바꿔주시고, 요 index.js 파일도 index.ts 파일로 이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름을 바꾸시고 난 후에 그 파일 여셔가지고 이제 콘솔 로그 요 코드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npm run build 명령어를 입력을 해주시면은 블레이저 앱 JS에 이제 index.ts 파일 안에 어떤 코드가 반영이 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면은 타입스크립트까지 설정을 완료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타입스크립트가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실행을 했을 때 반영이 되게 하려면은 이제 index.html 안에 요 코드를 추가를 해주셔야 돼요. 요 코드는 지금 index.html 제일 최하단 쪽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렇게 추가를 해줘야 프로젝트 실행했을 때 브라우저에 요 블레이저 앱 JS 파일이 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시고 브라우저에서 이제 디벨로퍼 툴스를 키시고 콘솔을 보시면은 여기 콘솔 로그 명령어 넣었잖아요. index.ts 파일에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콘솔 탭이 아니라 소스 탭에서 보시면은 블레이저 앱 JS 파일이 로드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로드된 파일의 내용이 콘솔 로그 블레이저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진행하셨으면은 타입스크립트를 적용이 완료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SS 파일 작성할 때 프리 프로세서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사스를 적용하는 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웹팩과 타입스크립트와 마찬가지로 사스도 패키지를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스 요 기본 모듈이랑 패키지랑 그 다음에 이제 웹팩에서 CSS 파일이나 사스 파일을 해석할 수 있는 로더들을 설치를 해줍니다. 당연히 설치가 완료되면 패키지 JSON 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입스크립트랑 마찬가지로 웹팩이 해석할 수 있게 웹팩 config.js 파일을 그림과 슬라이더와 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로 모듈 안에 룰스를 하나만 더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그 다음에 프로젝트 루트 경로에 index scss라고 하는 이제 사스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 안에 이렇게 작성해 주세요. 색깔을 노란색으로 한 거는 그냥 빌드했을 때 결과가 정확하게 반영된지 확인하기 위해서고요. 그 다음에 좀 이상하실 수도 있는 게 index.ts 파일 안에 인풋으로 index sass 파일을 포함해 주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웹팩 config.js 파일에 저희가 앞에 설정을 할 때 엔트리를 index.ts로만 설정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index.ts 안에 index sass 파일 임포트가 없으면은 번들 안에 index sass 파일이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추가를 했고, 요게 마음에 안 드신 분들은 CSS 파일로 웹팩이 아예 얘만 따로 빼게 해줄 수가 있는 게 있는데, 그거보다는 저는 한 가지 이제 JS 파일로 관리하는 거를 선호를 해서 그냥 index.ts 파일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기 밑에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npm run 빌드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주시고, 그게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시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셔서 브라우저를 보시면은 배경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세팅이 되신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스까지 적용이 완료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진행을 하셨으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에 웹팩이랑 타입스크립트랑 사스까지 적용을 완료를 하시긴 하셨는데, 빌드 프로세스를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프로젝트를 빌드한다고 해서 웹팩이 빌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타입스크립트 파일이나 스타일 파일을 수정을 했는데 그게 프로젝트를 실행했을 때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블레이저 앱 JS 파일이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빌드할 때마다 블레이저 앱 JS가 이제 빌드가 되도록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인기 기능인 핫 릴로드, 저희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는 핫 릴로드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레이저 앱 CS 프로젝트 파일 여시면은 이제 기본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npm run 빌드가 커맨드가 실행이 되도록 빌드할 때마다 이제 해주는 세팅을 할 거고요. 이제 그 방법 같은 경우는 요 위에 상단에 보이는 블로그에서 참고를 해서 제가 적용을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시면 돼요. 여기 이 두 커맨드 같은 경우는 npm 패키지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커맨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톨 스탬프라고 하는 파일을 만드는데, 이게 만드는 이유가 인크리멘탈 빌드라고 해가지고 매번 맨 처음부터 빌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빌드되어 있는 상태에서 변경이 생긴 만큼만 빌드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걸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npm run 빌드는 여기서 실행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적용한 게 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제이슨에 있는 웹팩 모드 프로덕션 넣어놨던 거 있잖아요. 요게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실행되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빌드를 하면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게 사실 그 터미널에서 봤던 거랑 동일한 내용인데 좀 지저분하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거를 좀 깔끔하게 보고 싶은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참고해서 좀 깔끔하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NET6의 좀 주요 기능이었던 핫 릴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발표를 해드릴 건데요.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이, 비주얼 스튜디오 2022에서 디버거를 연결한 상태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를 핫 릴로드 기능이 지원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핫 릴로드 기능을 사용하려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디버거 떼고 실행을 하던가, 릴리즈 같이, 아니면은 커맨드 라인으로 이제 핫 릴로드 기능을 이용을 하셔야 돼요. 디버그 붙인 상태로는 진행이 안 되세요, 현재는. 그래서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웹팩에 이제 핫 릴로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 설치했던 웹팩 데브 서버를 이렇게 아래처럼 활성화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데브 툴 같은 경우는 TS 파일 이제 디버깅 할 때 필요한 소스 맵을 이제 그 번들 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속성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거를 이제 이렇게 하단에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키지 제이슨 안에 이제 단순하게 빌드만이 아니라 핫 릴로드 기능을 사용한 와치 명령어를 추가를 해주시고, 이 웹팩 서브라고 하는 커맨드를 입력해 줍니다. 이제 핫 릴로드 기능을 사용할 때는 이 와치를 사용을 하고,
그냥 번들링해서 빌드, 프로덕션 모드로 빌드를 만들 때는 요거를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npm run watch를 터미널에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를 확인을 하셨으면은 웹팩 데브 서버가 이제 제대로 설정되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웹팩 데브 서버를 실행해 놓은 상태로 이제 제가 파일 인덱스 ts 파일을 약간 수정했거든요. 수정하자마자 이 한 릴로드 웹팩 데브 서버가 바로 다시 컴파일을 해서 블레이저 JS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추가를 해줘요. 근데 이때 아쉽게도 부가적인 코드들이 생겨나거든요. 그 블레이저 앱 JS 경로 안에. 나중에 요거 이제 웹팩 데브 서버 이제 종료하시고 나중에는 요런 파일은 뭐 남겨두셔도 상관없는데 삭제하시는 걸 추가드립니다. 아니면은 이제 git ignore 추가를 해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리포지토리가 올라가 버리니까 오리진에. 그리고 이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이제 .NET watch run이라고 하는 커맨드로 실행을 해주시면은 할 릴로드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실행한 상태로 CS 파일이나 레이저 파일 같은 수정해서 저장을 하시면은 다시 재빌드를 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아니 .NET이. 그리고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윈도우 터미널을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게 필요한 이유는 그 한 터미널 창 내에서 웹팩 할 릴로드나 .NET 할 릴로드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 설치하기 싫다 하시면은 그냥 터미널 2개 띄워 놓으시고 각각 실행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거를 적용을 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는 웹팩, 하나는 .NET 할 릴로드가 실행이 될 텐데 요거를 실행하는 걸 필요한 명령어가 요 두 개예요. 근데 요 두 개를 매번 입력하면 번거로우시니까 watch.ps1이라고 해가지고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 하나 그 프로젝트 루트 폴더 밑에 만드셔서 그 파일을 이제 터미널에서 윈도우 터미널에서 실행을 하시면은 요 아래에 있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이제 개발을 시작하실 때마다 이제 요거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한 걸 저장할 때마다 내가 소스 코드를 고쳤든 타입스크립트 파일을 고쳤든 스타일 코드를 고쳤든 바로바로 반영이 돼요.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F5 새로 고침만 하시면은 변경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발표 준비된 거였고요. 한 가지 이제 발표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코드를 전혀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앞에 발표드린 것처럼 기존에 있던 자바스크립트 생태계의 기술들을 그대로 블레이저 웹 어셈블리에 녹여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너무 블레이저를 완전 자바 생태계랑 독립된 거라고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도 .NET을 호출할 수가 있어요. .NET 코드 자체를.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에 자바 인터럽트라고 하는 그 공식 문서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다 이제 DB 컨텍스트, 그러니까 엔티티 프레임워크 코어하고 해서 SQL 서버로 이렇게 이제 연동해서 어떤 연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지금 세팅이 다 끝났습니다. 이 작업이 있어야 마이그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